안녕하세요. 시의 별가르띠 시입니다. 우리 별아님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8월 19일서부터 8월 25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운세는 나의 상승궁이나 아니면 태양 별자리를 통해서 보는 운세는 아니고요. 현재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성들의 트랜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성들이 어떻게 만나고 지나가는지를 통해서 보는 그런 별자리 운세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늘에 있는 천체 구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지를 살펴보는 일종의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성 일기예보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때는 이런 거를 하면은 좋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좀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참고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좀 더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타임로드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타임로드는 점성학에서는 매년 생일서부터 1년을 나의 1년 운으로 보는데요. 그 1년 동안 나를 담당하는 주요 행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 행성들을 타임로드라고 해요. 이 타임로드 확인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영상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도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여기에서 영상 보시고 따라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찾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이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멤버십 별아님들에게는 이 트랜짓 관련된 별자리 운세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지역을 알고 계신다면은 상승궁을 비롯한 타임로드도 확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서부터는 한번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놓인 이번 주 행성들의 표를 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구조가 굉장히 많죠.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런 주는 특정 날짜를 딱 집어가지고 한 구조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만약에 타임로드가 금성, 목성, 토성, 화성인 분들 같은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구조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이 5일 사이에 토성, 목성, 화성, 금성 4개의 행성이 차트에서 모두 T크로스 또는 대립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 자체가 어떠냐면은 지금 타임로드가 토성이거나 화성이거나 목성이거나 금성인 분들, 그리고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 자리 13도에서 26도 사이에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어센, MC, 포르투나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태양이나 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두 흉성과 두 길성이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길흉이 막 뒤섞여져서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리고 타임로드가 토성, 화성, 목성, 금성이 되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구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 50% 이상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모두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상황적으로 내가 등 떠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좀 긴장하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8월 19일 낮에요. 처녀 자리의 금성과 쌍둥이 자리의 목성이 사각을 맺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구조의 영향 기간은요. 8월 16일 저녁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은 금성, 목성의 두 길성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기분 좋다. 아니면은 누구나 와, 되게 좋겠다. 축하한다. 이럴 법한 일들이 생기기가 쉬운 때예요. 그래서 거래나 계약이 늘어난다던가,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던가, 일이 막 바빠진다던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던가, 내가 뭔가 실력을 인정을 받게 된다던가, 애정사안에 관계가 좀 많이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희망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될 법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금성, 목성의 길성이 만나다 보니까 거래나 계약이 늘어난다던가, 서로 축하할 일이 생긴다던가, 인연이 늘어난다던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던가, 만남이 늘어난다던가, 사람들을 많이 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던가, 영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이 증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금성, 목성의 사각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성을 지나치면서 바로 이 19일 날, 같은 날 오후에 금성이 바로 토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사도 있으면서 바로 흉사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길흉이 막 섞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풀리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무언가 꼬이는 것이 있고, 인간관계가 뭔가 어그러진다든지, 어떤 계약이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내 건강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뭐 누군가하고 헤어지게 된다든지, 이별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흉성을 먼저 만나고 나중에 길성을 만나면은 고생 끝에 뭔가 낙이 오는 이런 느낌이 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금성이 목성을 먼저 만나고선 그 다음에 토성 만나고 이제 며칠 후에 하나 둘 셋 3일 후 정도 되면은 화성을 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나서 후폭풍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생겨서 일이 미뤄진다던가, 골치가 좀 아파진다던가, 되게 고집스럽고 꼬장꼬장한 사람을 만나서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에 제한이 걸려가지고 그걸 기한 내에 할 수 없게끔 상황이 생기게 된다던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두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되게 난처한 상황에 생기게 된다던가, 어떤 갈등 같은 상황에 좀 사이에 내가 낑기게 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일종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내일보다는 남의 일 때문에 바쁜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 메신저 역할, 가교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생각지 못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남들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연애나 애정을 비롯한, 그러니까 그런 애정이나 친분을 기반으로 한 뭔가를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 주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새로운 거래 계약처를 해가지고 약속을 하려고 한다, 누군가하고 인간적으로 친분을 쌓고 친해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재물적으로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돈이 제대로 잘 돌지 않아서 뭔가 좀 곤란해진다거나 이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땐 길흉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타임로드가 길성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토성으로 기울어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타임로드가 흉성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길사가 벌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고, 타임로드가 길성이신 분들, 그러니까 목성이나 금성이신 분들은 이때가 좀 흉사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실 타임로드를 보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가 전반적으로 모두가 바쁘고,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따지기가 되게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너무 슬퍼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23일에 화성과 사각을 맺을 이때, 그러니까 화성이니까 당연히 고생스럽기는 하죠. 왜냐면은 화성은 언제나 좀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고생스러운 것들, 몸써야 되는 것들, 경쟁해야 되는 것들, 누군가와 갈등과 다툼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때 금성이 화성한테 텀 리셉션이라는 거를 받기 때문에, 이 금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그리고 금성이 타임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기는 내가 능동적으로 피하지 말고 기민하고 빠르게 상황에 대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경쟁이나 치열한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만 아사무사 넘어가면 되겠지. 아유, 무서운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전제일주의 해야지. 이런 식이 되면은 오히려 약간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빠르게 선두를 치고 나가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이런 주에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금성이나 목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화토의 각을 다 받는 때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체력 분배는 잘하는 그런 때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과 토성의 대립각 같은 경우도 영향이 언제까지 있냐면, 얘는 17일서부터 21일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금성하고 화성의 각 같은 경우는 18일서부터 28일 오후까지 있는 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략 한 16일서부터 20일 후반 정도까지가 약간 빡센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이때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런 금성, 목성의 만남으로 인해서 뭐 승진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개업이라든지 축하하는 거라든지, 내가 뭔가 버짓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영역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거 되게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시기에 지금 화토가 함께 이 금목한테 다 각을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압박을 준다거나 일에 부담이 들어온다거나 빡빡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거나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신경을 자꾸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경쟁을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심리적으로 거기다 몰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안 해봤던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고, 내가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경쟁이 강하게 발동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또 이때 누군가에게 좀 비위를 좀 맞춰줘야 돼가지고 그거를 또 상한 갈등을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때는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압박 들어오는 그런 일종의 압박감이 강한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행운 같은 것들이 짧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무언가가 성사가 된다거나 해결이 된다거나, 뭐 기분 좋은 어떤 선물을 받는다거나 무슨 만남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숨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나 거래 계약 같은 것들도 뭔가 잘 체결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길흉이 섞여가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하나하나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유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토성 같은 경우는 20일 날 목성과 각을 맺잖아요.
근데 이제 목성은 토성이랑 각을 맺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흉성인 토성을 만났으니까 고되고 힘든 거고, 토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길성인 목성을 만났으니까 뭔가 이득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의 사각 같은 경우는 영향 기간이 깁니다. 얘네는 외행성이기 때문에 6일 오후서부터 이미 영향은 시작됐고요. 9월 4일 때 오전까지 영향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두 길성인 목성, 금성과 각을 맺는 시기인데다가 목성한테는 또 리셉션이라는 걸 받고 금성한테는 엑젤 리셉션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험한 과정에서 이득을 냠냠짭짭 잘 보고 괜찮은 이득을 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이득이 생긴다거나 재물적인 실질적인 성취를 얻는다거나 또는 이때 승진, 합격, 취업, 창업, 연애, 결혼 이런 모든 나에게 축하받을 만한 그런 길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길사가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그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해왔던 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부터 이런 시기가 올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좀 더 큰 이익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때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어버버하고 뭐지? 이러고서는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이런 길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시기는 화성이 계속 끼어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경쟁이라던가 내가 몸을 써야 된다던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도전을 하고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고 무언가를 돌파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되고 이런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야 이런 길사도 내가 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맨날 했던 틀만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시기에 들어오는 그런 길사 그리고 이득 같은 것들을 얻기가 낚아채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거를 빠르게 수용하고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새로운 유통망을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계속 이 방법만 고수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막 여러 행성이 한 번에 온 구조로 모여가지고 이런 형태를 이루는 게 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로 봤을 때 이 8월 달에 지난주서부터 그러니까 이 8월 달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이번 주 운세서부터 2주에 이르기까지 이 2주 동안 벌어지는 그 트랜짓이 그렇게 흔한 트랜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한 구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만 봐도 그렇죠. 뭔가 지금 지구가 되게 뜨거워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덥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전쟁도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전쟁 상황도 뭔가 급변하고 지금 일본도 좀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중동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레벨인 거고 이게 이제 인간사적인 레벨에 오면은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나 터전 이런 것들도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좀 변해야 되고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에 그런 운기다, 흐름이다, 그렇게 하라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인간관계 틀이 바뀌었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헤어졌어요. 이러면은 그거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운의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 그런 변화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힘들고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계기로 또 다른 발전적인 나의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3일 낮에는 이제 금성이랑 화성이 사각을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도 어떤가요? 이 전주인 16일에 화토 사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토성으로부터의 압박, 받았던 것이 약간 한결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성에 각이 들어왔으니까 좀 먹고 마시고 놀고 좋아하는 거 하고 소비하고 긴장 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약간 느슨해지자 이런 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연애하고 만나고 내 흥치를 돋는 것들을 하자, 내 충동적인 소비, 감정적인 소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꽂혀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성하고 화성의 각은 언제나 인간관계, 연애, 결혼 관련으로 잘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금화 사각이기 때문에 각종 사건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인 간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긴다거나 싸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게 꼭 연인 간만이 아니라 금성은 모든 애정을 기반으로 한, 친분을 기반으로 한 사이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뭔가 욱해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감정이 상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갈등을 이런 말과 글로 막 쏟아내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 막 악플이 달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군요. 네, 악플 달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칼이 되는 그런 시기라서 말과 글로 싸우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싸움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때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때 하필이면 금성이 토성도 만나는 이 시기이잖아요. 토성을 만나고 지나오고 화성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곧 이별이 될 수 있는 시기라서 참으십시오.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인연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라도 지인이라도 이 사람이 소중한 인연이라면은 이 시기에는 뭔가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는 때가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산부인과 질환이나 아니면 비뇨기계 질환 이런 것들도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건강에도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토, 금화 요거를 지금 위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구조가 이번 달에 가장 주요하게 중요한 구조이기도 하면서 이번 달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4개의 행성이 다 몰려서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척 바쁘고 다사다난한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예민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배려를 해주면서 내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위해 나가는 그런 때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시기에 문화예술계, 뭐 도소매 관련 시스템이나 법안 같은 것들도 바뀌거나 뭐 제도나 권한 같은 것들이 증가되고 규제되고 풀어주고 법적인 선처나 무슨 사면, 복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연예계, 종교계 이런 데서 스캔들도 잘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요. 그리고 외교 협상 이런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 스캔들, 치정,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정치, 경제, 금융, 부동산 이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이 우다다다다다 벌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음 구조도 볼까요? 네, 8월 22일에 화성과 벨라트릭스가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의 특징이 뭐냐면 금목토화가 다
발동이 걸린다. 이거와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도 화성이 이제 소위 항성밭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22일에는 벨라트릭스, 23일에는 카펠라, 24일에는 엘라스 이렇게 항성을 쭉 만나고 갑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도 2주에 엄청 바쁘겠죠. 네, 그러니까 화성 자체가 지금 토성의 영향을 받고 이제 좀 한숨 좀 돌리려나 했더니 금성 만나서 이제 한숨 좀 돌릴까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는 시기인 거죠. 자, 이 화성 벨라트릭스는 8월 20일 새벽에 만나는 그런 구조예요. 구조는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아니면 쌍둥이 자리 20도 37분에서 21도 47분 사이에 예. 뭐 어센, MC, 포르투나 아니면은 달, 태양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유효한 구조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아 이때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쉽구나 이런 거 하기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벨라트릭스 같은 경우는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별이에요.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화성을 만났어요. 근데 화성도 손기술의 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날 뭐 해야 됩니까? 아, 손재주 쓰기에 되게 좋은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뚝딱뚝딱 고치기 좋습니다. 내가 평소에 아, 저거 뭐 사놓고 조립해야 되는데 아니면 집에 뭐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동안 미루고 있었다. 이런 것들 이런 때 뚝딱 처리해 버리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 일머리가 좋아지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땐 내가 그런 거 고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수리 맡기기에도 좋은 때죠. 뭐 고장난 게 있다. 그럼 AS 같은 거 하러 가면은 잘 고쳐주겠죠. 이날 이런 화성 벨라트리스가 발동이 되니까 수술 같은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 화성 벨라트리스는 디테일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계나 도면 같은 거 얼마나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밀 작업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 오늘은 좀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날 해치우시면은 좋고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이런 날로 예약해서 잡으시는 거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경쟁을 통해서 어떤 승부를 내기에도 되게 좋아요. 성과 내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랑 뭔가를 붙어가지고 이겨야 된다. 좋은 기록을 세워야 될 일이 있다. 좋은 성과를 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거 하기에도 이런 날 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날이라면은 몸 만들기도 좋죠.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다부지게 몸매 만들기에 아주 좋아요. 근데 다만 이때 이제 연애나 애정,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이제 뭔가 만들고 제작하는 별이다 보니까 다치는 것과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나 상해, 급성질환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8월 21일서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영향이 있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8월 23일에 있는 금성 데네볼라 조합입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처녀자리 21도 17분에서 22도 27분 사이에 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이런 것들 있는 분들에게 가장 주요한 구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앞서서 금성이 2주에 조금 곤란했잖아요. 그쵸? 토성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만나요. 그래서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 내가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래나 계약 관계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툰다거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시기다.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성 데네볼라 조합 같은 경우도 인간관계나 애정사안에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 데네볼라는 질투심, 짜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이상한 질투심이 올라와서 막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별거 아닌 일로도 혼자 괜히 삐진다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곡해한다거나 혼자서만 괜히 상대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상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괜히 혼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둘 사이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 막 이러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감정에 빠져서 혼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이 관계가 망가지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던 사이가 괜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절절해져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성을 만났으니까 마음이 급하거든. 그러면 이 급한 상태에서 데네볼라까지 만났으니까 고백하면 안 될 타이밍에 고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모로 지금 이 주에는요, 내가 애정 표현을 섣불리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괜히 했다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상대에게 막 표현하는 게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간관계, 이런 거에 유의하셔야 되고, 괜히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인해서 그 관계를 그르치지 않도록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금성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이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성 관련 사안이니까 약속, 만남, 연애, 거래, 계약, 미팅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게 서로한테 좋죠. 괜히 만났는데 짜증만 났네? 이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인간관계에. 그래서 이 금성 데네볼라 구조 같은 경우는요. 8월 22일 저녁서부터요. 23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카펠라 구조입니다. 화성은 이제 23일 날 오후가 되면은 마차부자리 알파성인 카펠라하고 만나요. 이 구조는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쌍둥이 21도 11분에서 23도 11분 사이에 어센, MC, 태양, 달, 포르투나 등 중요한 지점이나 감흥점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카펠라는 되게 똑똑해. 그러면서 수다쟁이에요.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이 카펠라하고 화성이 만나는 날은 말하고 글쓰기에 굉장히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말과 글이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고 일종의 약간 하이퍼 상태가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아주 자유자재가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때가 돼요. 그래서 좀 오늘 활력이 좀 돋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다.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글 이런 식의 뭔가 내가 써야 된다. 뭐 블로그 글을 올려야 된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레포트를 써야 된다. 많은 그런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글을 발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산만하다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분산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결과물은 놓고 보면은 제대로 된 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만 많이 대놓고 뭐가 없는 거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야지 돼요,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을 딱 정해서 집중을 잘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나 양은 많이 잘 나올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공문이나 보고서나 기획안이나 블로그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 뭔가를 써서 올리고 리포트 쓰는 거 이렇게 내가 딱 집중해야 될 것에 내 재능이나 아이디어, 에너지를 쏟도록 이렇게 정신을 딱 온전히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성 카펠라 구조 같은 경우는요. 8월 22일 자정 무렵부터 24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2주의 마지막 구조예요. 8월 24일에 화성이 황소자리 베타성인 엘라스하고 만납니다. 네, 화성이 이제 2주의 대미를 장식을 하는군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22도 14분에서 23도 24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요한 지점이라는 건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 이런 것들 이미 합니다. 자, 엘라스도 길성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별인데 지금 보니까 이 23, 24일이 소위 말빨, 글빨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엘라스도 아주 중요한 말이나 정보 전달을 하기에 좋은 그런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벼운 그런 소통이나 재밌는 글, 뭐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더 힘 있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압박을 가하고 상대를 압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법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논리, 논거, 그다음에 증거를 대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특히 어떻습니까? 23일에는 카펠라 만나고 24일에는 엘라스 만나면서 나의 말빨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때가 되는 거죠. 유리한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 활용을 해놓으시면 좋죠. 엘라스는 이 황소자리의 머리 뿔에 있는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뿔이니까 어떻습니까? 들이받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경쟁을 해야 될 일이 있다, 누군가와 이겨야 될 일이 있어. 어차피 이거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런 날 하는 겁니다. 싸우더라도 이길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액션 취하기에 좋은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좋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생활 방식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낯설지만 해보는 거.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앞으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죠? 엘라스 좋은 별입니다. 엘라스 좋은 별입니다. 엘라스만 나오면 저는 약간 샤이니 노래가 떠올라요. 쓸데없는 애드립이네요. 이 화성 엘라스 구조 같은 경우는 23일 오후서부터 25일 낮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8월 넷째 주 주간 운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댓글창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타임로드를 알면은 가장 활용도가 높죠. 왜냐면은 그 행성이 이때는 흉성 만나는구나, 길성 만나는구나, 이런 항성 만나는구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상황을 맞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타임로드를 모르더라도 이 시기는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는 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좀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요거는 요땐 요런 거 하기 좋으니까 이런 행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끔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주가 진짜 다사다난하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조기는 하네요. 우리 별아님들 모두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